시사 채널 디포커스. 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아나운서 김수빈입니다. 공백이 혼란을 만드는 법입니다. 빈 곳에는 자연스럽게 무언가 들어차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빈틈 사이로 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입구에서 막혀버리고 맙니다. 앞에서는 들어가지 못하고 뒤에서는 계속 들이차서는 역류가 발생하게 되어 그 혼란이 더 가중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질서를 지켜야만 합니다. 한 대에 가지런히 물 흐르듯 정돈되어야만 모두에게 좋은 법입니다. 장미 대선이 현실화됨에 따라 정치권의 발걸음도 바빠졌습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까지 5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경선 토론회를 펼치는 등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선거 기일 전까지의 시간이 짧아 후보 검증의 우려를 표하는 의견들이 많은 와중에 국회의 한편에서는 개헌안이 추진되고 있어 말이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 민주당의 경선 토론회와 개헌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개헌안에 대해서 먼저 다뤄봐야 하겠는데요. 흔히 언론 보도 시 헤드라인으로 대통령 임기 단축과 중임제 허용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개헌안의 중점 사항이 뭔지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뉴스를 보면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 등의 내용만 부각되어서 개헌안이 대통령제 부분만 다루는 것으로 알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 집행부 권력구조 및 개헌 절차, 법원 헌법재판소 권력구조 및 정당 선거제도, 기본권 및 통일경제, 지방분권 및 재정 등 4개의 내용을 중점으로 개헌안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즉 개헌특위는 각 내용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이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제와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현재 개헌의 이유로 많은 이들이 87년 개헌 이후 지속되어 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드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원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의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죠. 이원정부제 대통령 분권제. 크게 보면 같은 정치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대통령은 외치를, 국무총리가 내치를 맡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 외교, 국방 등 안정적 국정 수행은 대통령이 하게 되고 내정에 관한 행정권은 국무총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일부분 위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 시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의회의 권한을 높이는 셈이네요. 네, 총리의 권한도 다소 강화됩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부여받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개념이지만 이 체제 안에서는 총리가 강요의 임명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분권제를 역대 정권마다 의회의 일각에서는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만 계속 무산되었습니다. 대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이 나오는 시점이 정치구도를 재편하고자 할 때인데요. 총선과 대선의 결과가 정반대로 이어지다 보니 타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적 카드로만 계속 사용되며 짧은 시기에 반짝했다가 집권 이후에는 지지 세력들이 흩어져 흐지부지 되기 일쑤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대적으로 추선하고자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실패하였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단순히 대통령의 권한을 낮추는 것이 아닌 결국에는 의회, 국회의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며 의원들의 속내에 대한 비판과 현 제도로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제도 탓을 할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사유화한 반헌법적인 세력들이 문제이지 현 헌법대로 상권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해결될 문제이다 라는 것인데요. 개헌이 아니라 적폐청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한다는 가정하에 가장 적절한 권력 형태가 어떤 것인지 묻는 말에 전체 응답자의 42.8%가 대통령 4년 중임제라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내각제 15.1%와 분권형 20.3%로 둘을 합쳐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아무래도 아직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분권형 조치를 하게 되면 안보와 외교 문제를 다룰 때 권한이 둘로 나눠지게 될 시 그 경계가 모호해질 경우가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권형 말고 4년 중임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 볼까요? 4년 중임제는 미국의 대통령제와 같아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현재 5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재선이 가능한 구조인데요. 단임제로는 정권의 주요 과제 완수가 어렵고 다음 정권 교체 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때마다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또한 정권 4년 이후 레임덕으로 인해 매년 임기 말 드러나는 친인척 비리 문제들까지 중임제 시행 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소식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7일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3당이 개헌안 국민투표 추진에 합의를 했습니다. 3당이 합의한 개정안 초안에 19대 대통령 임기 단축이 부칙 조항으로 삽입되어 임기가 3년으로 줄고 중임 제한 조항 삭제로 20대 대통령부터는 4년 중임제에 적용을 받는다. 이게 최근 민주당 제외 3당이 합의한 개헌안 초안의 골자인데요. 잘하면 다음 대통령이 최대로 11년간 집권도 가능하다는 계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서는 셈법이 복잡합니다. 개헌이 19대 대통령 취임 전에, 즉 국민투표가 대선과 함께 치러질 시에 가능한 셈법인데요. 일단 19대 대통령은 임기가 3년으로 단축되는 대신 20대 대선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대 대선부터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용되므로 20대 대통령의 21대 대선 출마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면 19대 3년, 20대 4년, 21대 4년으로 종합 11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중임제면 2선이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3선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요? 여기서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조항인 헌법 128조 2항을 봐야 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를 변경하는 개헌안은 제한 당시, 즉 국회 발의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직은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 개헌안 발의 시에는 128조 2항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개헌이 대선 이후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발의 시점은 그 이전이므로 19대 대통령은 효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현재 여야 대선 주자들이 개헌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개헌 시기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민주당 세 후보 모두 개헌 시기를 대선 전 개헌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대표 후보인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의원 역시 대선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관련 기구인 개헌특위와 상관없이 개헌안을 합의한 것에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야합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의 독주를 저지하려는 다른 정치 세력의 정략이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개헌 추진 자체가 반문연대의 고리로 비문 세력을 결집해서 대선 구도를 재편해보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충분히 반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3당의 개헌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데요. 원내 1당인 민주당 의원들 없이는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입니다.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제적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하는데 165명까지 모은다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 35명의 찬성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반문 세력을 기반으로 한 제3지대로의 빅텐트가 무산됨에 따라 보수 정당과 국민의당의 연대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있을까요?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와 박지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아 현재로는 좀 불가능해 보이지만 대선 구도가 3강 구도가 될 시에는 연대의 가능성은 열리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개헌과 관련해서는 이만으로 하고요.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주제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경선체제 도입과 함께 대선 후보자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주말 있었던 민주당 경선 토론회의 내용을 짧게 살펴볼까 합니다. 민주당 제5차 경선 토론회가 KBS 1TV를 통해서 중계가 되었었는데요.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 문재인 전 대표, 최성 시장이 나와서 중심 질문을 두고 각자 답변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상황을 맞아 다음 대통령이 가져야 할 리더십은 무엇인가? 통합과 적폐, 청산, 어느 것이 무엇이냐를 두고서 안희정 지사가 크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일전의 대연정 발언이 또 논란이 된 것인데요. 일단 안희정 지사는 의회와의 협치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국회와 민주주의로 통합을 이루고 그 다음 적폐청산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에 이재명 시장과 문재인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까지도 연정의 범위에 포함한 것에 꼬리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러자 안희정 지사는 거듭 개혁과제에 동의할 시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고 해명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국민의당과의 통합소 연정에 대한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다른 후보자들의 의견은 어땠죠? 개혁과 청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비유를 들어 따로 이루어질 수 없고 청산 이후 개혁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문 전 대표 선거 캠프와 관련해서도 최근 말이 많았는데요. 정당을 넘어서는 세력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역시 나왔습니다. 이 시장은 이를 해산할 계획은 없냐고 물었는데요. 문 전 대표는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라면 정권교체의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인사검증에 대한 대비는 모두 되어 있고 실명 추천대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외의 정책에 대해서도 서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찬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촛불이 밝히고자 한 것은 단순히 숨겨진 진실뿐만이 아닐 것이다. 그들만의 암실 정치, 어두운 곳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되는 정치판에서 벗어나 밝은 광화문에서 국민들의 뜻이 함께하는 시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법은 누구만의 특별한 권리와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공동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시사채널 디포커스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제작 김상민, 기술 손상우, 진행의 김수빈, 김민찬이었습니다.